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지난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 이른바 유령아동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김형준 기자 나와 있고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박정호 신부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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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은 매번 진행하시다가 오늘 패널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네, 이 또 기분이 좀 다르네요. 또 생방송이라서 더 긴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형준 기자는 오늘 취재 파일이 처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려 보고요. 김형준 기자 먼저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다들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이었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은 했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아이들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제 예방접종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것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 번호는 있는데 주민번호는 없는 아이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8년 동안 2,236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1%를 뽑아서 표본 조사를 돌렸는데 여기서 2명의 아이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된 거죠. 예. 이외에도 숨진 아이가 1명 더 있었고 유기아동 모소인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감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건데 신부님 미신고 아동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사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에게 축복이고 선물이어야 하는데 왜 어떤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의 장애물로 여겨서 버리거나 이렇게 살인까지 하는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네. 또 마음 아프고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네, 사실 이 출생 신고를 한다는 게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또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만 예방 접종도 받을 수 있고 뭐 복지 혜택이나 나중에 또 의무 교육도 이렇게 받으면서 사회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생 신고를 안 했다라는 것은 우선 부모가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네. 아이들의 출생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은 그 아이도 사람이라는 거, 인간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가족들이 한꺼번에 뭐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예. 아이들 죽이고. 그래서 이런 몇 년간의 이 영아 사례라든지 이런 유기에 관한 뉴스 보도를 보면 상당수가 이제 미혼 상태, 또 부부라도 원하지 않은 임신, 또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낙태를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거나 또 이제 버려지고 심지어 이제 살해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도 영아 2명이 친모에 의해서 살해됐고 한 명은 영양 실조로 숨졌고 또 한 명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졌다. 예,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남녀의 어떤 성관계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관계의 결과로 태어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법적인 사회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도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런 의식과 가치관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유령 아동들이 알려지게 된 수원 그 영아 유기 사건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편의상 그 친모를 A씨라고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A씨는 일단 3남매를 키우고 있었고요. 이후에 생긴 넷째와 다섯째를 2018년과 19년에 각각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를 했던 사건인데요. 예. 이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A씨와 남편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A씨는 남편과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넷째랑 다섯째가 생긴 후에 좀 생활고가 우려가 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를 한 상황입니다. 네,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예,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신부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사실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있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데요. 만약에 정말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뭐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낸다든지 어쨌든 어딘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지자체에서도 이제 뭐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도 전쟁 때에도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든 먹여서 6남매, 7남매 키우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의 어떤 분위기, 우리의 생명과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사회가 달라지고 메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이 부부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요? 일단은 A씨 가족이 차상위 계층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있죠. 네. 그 가운데선 출생과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예. 이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도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출생 신고를 한 이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 거겠죠.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였습니다. 표본 조사를 한 이 아동들 외에도 감사에서 이제 드러난 모든 아이들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오늘부터 착수를 했고요. 예.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당정 협의도 있었고요. 조사는 지자체 조사를 다음 달 7일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앞으로 미신고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서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후에 복지부도 대책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제시했거든요. 먼저 출생 통보제입니다. 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출생 사실이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기관에도 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예. 이 제도는 바로 오늘 오후였는데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거친 상황입니다. 예. 좀 급물살을 타게 됐죠. 또 하나가 보호출산제입니다. 이 위기에 있는 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유기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인데요. 출산 후에는 익명으로 출생 신고와 입양 절차까지도 밟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법안인데 예. 이 법안은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갑론을박이 좀 있는 사안이라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좀 쉽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생 신고제 그리고 또 보호하는 아까 보호출산제 네. 이런 방안들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본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다른 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일단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생명운동계에서도 그 전부터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온 거죠. 이렇게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출생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방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출산하는 그 병원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해주면 그런 사각지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아예 병원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역작용으로. 네,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지금까지 있어왔죠. 처음부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호 출산자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익명 출산제라고도 부르는데 되게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 이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직접 키울 수 없다면 예. 이제 뭐 바람직하겠지만은 자기 신원을 드러내야만 입양이 가능하거든요. 부담스러운 네. 부분.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박스 같은데 버리거나 이제 유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고 그 대신에 그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 네. 그 산모의 정보를 법원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16살 정도 되면 아이가 자기 출생 실제로 자기 친모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친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오케이 하면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나는 여전히 비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부하면 못 만나는. 그러나 하여튼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미혼모라든지 자기의 출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도 그 비밀을 보장하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보호 출산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직접 키우는 게 좋은데
이거를 악용해서 하는 사람도 자꾸 있지 이제 안 않겠냐. 키우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죽이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대안으로라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대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사실 찬반이 좀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제 출산 통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의 공감대가 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이 보호 출산제 문제인데요. 이제 신부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이 출생 통보제 자체랑 이제 같이 나온 이유가 이거거든요. 출생 통보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바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꺼리는 분들이 병원 외에서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보호 출산제 자체가 익명을 이제 보장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육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숭실대 노혜련 교수가 보호 출산이라기보다는 이건 익명 출산제로 부르는 것이 맞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이니까 이걸 숨겨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도 자체에. 그래서 더 중요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 신부님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신 갈등 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기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마련을 하고 또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미혼모에 대한 인식, 네.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생명운동하는 그런 우리 가톨릭에서도 미혼모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기 임신 여성들 상담을 다 해주고 그들이 낳기로 결심만 하면 이런저런 사회적 혜택, 보호, 또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거 모든 것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용기만 내면. 용기만 내라.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제도가 없어도 실제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것은 꽤 그래도 많이 그런 제도들이 잘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미혼모들은 천주교 시설이나 기관의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거. 보통 인터넷 통해서 예. 이렇게 기관에 연결하면은 상담을 다 해주거든요. 예. 네,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대안도 거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미신고 아동들의 친모를 추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좀 여론이 있거든요. 예.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복지부가 이 사안이 발생하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법 개정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신생아 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게 복지부의 외청인 질병관리청이거든요. 예. 예방접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관기관인 심평원에서도 수가 처리를 위해서 이 번호를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으로 뭐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예. 근데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이 정보의 주체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포함이 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생각을 해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신체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런 사건들로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예. 또 이후에도 뭐 교육이라든지 여타 생애주기에서 다른 불이익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복지부가 이 신생아 정보를 사용을 해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사실 뭐 법리 해석의 영역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다 같이 추진을 하는 것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빨리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신부님 끝으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 좀 경종을 울려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낙태도 그렇고 이제 영아와 같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한다는 것, 또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장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존귀하다. 사실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 안에서는 약한 생명, 보잘것없는 생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이 낙태나 그런 영아 살해, 아동 학대로 이어지잖아요.
사랑과 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그런 미숙한 남녀가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혼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성, 생명, 사랑에 대한 그런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그런 거죠. 남녀가 부부로서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때만 네. 그런 사랑의 행위, 성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고 받아들이고 네. 그럴 때 아이가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가 있잖아요. 네. 요즘 우리가 뭐 성에 대해서 자기결정권 내세우고 이기적인 뭐 개인의 자유 내세우면서 뭐 아무렇게라도 그냥 누구든지 뭐 성관계도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마치 아이를 자기의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자기의 성을 사용하고 생명과 사랑이 동반된 그런 성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성찰 그런 교육이 뭐 가정부터 학교, 성당, 사회 곳곳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이 하고 있는 성교육 틴스타도 더 대중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요. 지금 뭐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지만 이미 관심 있는 신부님들은 본당에서 하고 주일학교나 계시죠. 자모회 뭐 이런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신자분들 또 이 틴스타 교육은 가톨릭 신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성, 생명, 사랑에 대한 가치관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예. 이 틴스타를 검색해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취재 파일 오늘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김영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